오늘은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한 사람. 상대방이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상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기 힘들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상처받을 때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자신의 에고에 깊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언제나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러한 갈등을 대처할 수 없으며 결국 서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잘못만을 비난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결국 서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중요시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결혼하면 상대방은 불행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도 상대방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의 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결혼하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은 항상 옳다는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강제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의 소신이 상실되고 결국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결국 불신과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결국 상대방의 불신과 소외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외감을 유발하는 사람. 소외감을 유발하는 사람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서로 간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며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면 상대방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상대방은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감을 유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상대방을 탓하고 변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제어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삶과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우선시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집착하는 사람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은 종종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 불만,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며 대화와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외시킵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종종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결혼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대신 억누르고 숨기기를 선호합니다. 이는 서로 간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며 결국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람들은 때로는 감정을 억누르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면 서로 간의 소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서로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결국에는 부부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결혼하면 좋은 스타일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짧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하며 함께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협이 가능하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결혼 생활에서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타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이 있는 태도는 서로의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해 서로가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로의 삶과 가치관이 맞지 않을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대방의 삶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겠죠.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고 이해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는 필수적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소통을 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인생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하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